와, 지금 진짜 털이 장난 아니네요. 여름에 좀 찍었을 때가 한 800 정도. 저는 주 4일 근무라고 하면 될까요? 1000 이상은 벌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확실해요. 주 4일 정도 하면 뭐 소위 요즘 말하는 거 워라벨 딱 안으면 진짜 그 과정이 끝나야 진짜 끝난 거예요. 허스키나 이런 애들 털갈이 할 때 하면 그냥 여기가 전체가 다 털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 안은 지금 여름 온도입니다. 여름 온도. 저는 파카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땀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 되면은 여기 안에 박스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하면 돼 이렇게 볼 직업은 아니에요. 젊은 분들 뛰어드실 만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얼굴에 이제 귀나 이런 데 물 들어가는 거 싫어하니까요, 애들이. 얼굴 부분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조금씩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디톡스 샴푸 아까 희석을 해뒀던 거거든요. 피부에, 피부나 아니면 이제 피모 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있으면 이 디톡스 샴푸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1차 할 때는 이렇게 섞어서 여기에다 이제 넣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좀 많이 빼주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이때는 피부까지 쫙 다 마사지 하듯이 해줘야 돼요. 아,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비를 껴서. 네, 도구를 이용을 해요. 이게 왜냐면 털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피부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간격이 넓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피부부터 해서 털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뭐 유분기나 아니면 오염된 부분에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빼주는 거죠. PD는 오늘 얘가 좀 순해서 물벼락 덜 맞으시는 거예요. 네. 진짜 터는 게 심한 애들은 그냥 다 젖어요, 그냥. 보통 이제 같이 있으면 옆에서 다 튀죠, 이제 물이. 이 목욕하는 것도 보니까 예. 체력이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아요. 얘네들을 계속 붙잡고 목욕을 해야 되고 평소에 체력 안배를 잘 해놔야 돼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세요, 그럼요? 이게 몸 체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주 4일 근무라고 하면 될까요? 다른 분들은 뭐 6일 일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주 4일 정도 하면 뭐 소위 요즘 말하는 거 워라벨 가족들과의 시간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냥 주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에 따라 바쁠 때는 또 뭐 5일, 6일, 뭐 7일 연속으로 일하진 않고 6일 정도는 일을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주가 타격이 있으니까. 혹시 체력 관리를 위해서 네.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부러 이제 웨이팅이나 이런 건 못 하고요. 조금 뭐 조깅을 좀 한다던가, 이제 뭐 집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거, 팔굽혀펴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주로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영양제도 좀 많이 먹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아테로 샴푸가 이게 아테로 거예요. 아테로라는 브랜드 건데, 이 아테로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저는 이걸 썼을 때 손이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물을 만지고 또 샴푸를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손이나 이런 데 좀 피부에 좀 민감해질 수 있고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부터는 손이 막 건조해지거나 뻣뻣해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또 쓰죠.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이게 손에 자주 이렇게 샴푸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다른 제품 쓰고 나면은 막 이 핸드크림 항상 막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겨울인데도 안 발라줘도 이렇게 막 땡기거나 이렇게 막 건조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이제 주로 쓰고 있죠.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지만 사실 우리 집 애들한테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해요. 우리 집 애들 그냥 이 견주분께서는 하기 힘든 부분들을 저희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다 보는 거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부분이 긴장을 많이 하면 근육이 많이 뭉쳐요. 이쪽 요렇게 이 근육들. 이게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걔들 긴장을 확 털 세우잖아요. 예, 그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긴장을 하면 여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좀
뻣뻣해지죠. 얘가 근육차에 힘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조금 릴렉스해지죠. 이 샴푸를 쓰고 나서 최상의 컨디션을 얻으려면 한 3분에서 5분 그대로 둬야 돼요. 바로 씻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3분에서 5분 정도 두고 후에 이제 씻어내는 거죠. 이제 샴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냥 바로 씻어내는 샴푸도 있고, 근데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뒀다가 씻어내죠. 출장 복용 가실 때 네네. 가장 먼 지역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내가 전남까지도 가봤고요. 지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성주, 경북 성주 있죠, 성주. 거기까지도 지금 가고 있어요. 주로 많이 예약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겠죠. 서울이랑 수도권 지역이 좀 많이 들어오죠. 보통 한 100km 정도까지는 거리 비용이 없어요. 근데 100km가 넘어가면 보통 1km당 한 1,000원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00km다, 100km 더 가니까 한 10만 원 정도 더 붙겠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월 매출은 어느 정도씩 나오나요? 여름에 좀 찍었을 때가 한 800 정도. 이제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죠. 이제 1000도 하려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만 제 체력이 이제 딸리는 것도 있고 젊은 나이였으면 열심히 했으면 아마 그렇게 1000을 넘겼을 거고 열심히만 하면 돈 1,0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는지. 1000 이상은 벌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딸내미하고 같이 그 꿈을 키워가는 그 재미,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런 게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수입보다도 그런 시간들 쉽게 얘기해서 워라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조금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 오늘 하는 이 코코는 굉장히 매너가 엄청나게 좋은 아이예요. 네. 얘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보통 대부분 막 거부하는 아이도 많고 이래서 그 체력이 엄청나게 소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딱 봐도 이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쉽게 봐서 되는 직업은 아니네요. 쉽게 보면 그냥 이거 무조건 뛰어들어서 하면 돼 이렇게 볼 직업은 아니에요. 돈만 보고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돈만 보고 그냥 나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네? 그럼 해야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애견 미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강아지들에 대한 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젊은 분들 뛰어드실 만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40대 뭐 중반 저처럼 넘어가거나 이러셔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거를 수익을 창출해 내겠다 그러면 가능하세요. 워라밸에게 딱 적합한. 그렇죠. 워라밸에 좀 적합한 그런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포인트를 많은 매출, 많은 수입에 잡기보단 워라밸이 가능하다는 거에 좀 잡고 싶어요. 개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2마리도 같이 이불 덮고 같이 자요, 이렇게 하고 팔베개 해주고. 그 대형견들은 이렇게 해주고 딱 안으면 진짜 뭐 죽부인 낳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느낌이 좋아요. 자, 이제 드라이 한번 해볼까, 우리? 이렇게 말릴 때 드라이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안에 피부가 이제 다 보이거든요. 피부가 보이는데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가 피부병이 혹시 발견하지 못한 피부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있나 없나 보질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목욕할 때 얘가 피부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좀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한번 봐주고 그렇게 보면서 이제 다 체크하면서 드라이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드라이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분 이상,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겠네. 4, 50분 정도. 제가 저기 온도계하고 습도계를 해놨잖아요. 제일 잘 마르는 온도가 24도에 48도, 48% 정도. 그 정도가 잘 말라요. 근데 지금은 약간 습도가 높아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차량 내부에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이게 아이들 목욕하고 이제 보호자님한테 아이를 이제 인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차 내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를 하려면 시간이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 이제 다른 업체 사장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예요. 털이 이제 단모 아이들 했을 때는 그냥 1시간 정도 안에 끝나요. 1시간에서 많으면 한 1, 20분 정도. 근데 이제 장모 애들, 털 많은 애들, 모량 많은 애들 했을 때는 굉장히 털도 많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걔네 그걸 다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물청소 다 하고 해야 돼서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거든요. 네, 소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2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개 목욕하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또 2시간을 청소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바닥도 약간 이제 소독제가 들어간 걸로 다 그 솔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등 같은 걸로도 소독 한 번 하씩 다 하고 도구도 다 소독하고 그 과정이 끝나야 진짜 끝난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런 이 사이에도 바짝 말려줘야 되거든요. 와, 지금 진짜 털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이거는 약과입니다, 피디님. 사모애드나 뭐 삼중모, 모량 많은 애들은 그냥 여기가 뿌예요, 털 때문에. 허스키나 이런 애들 털갈이 할 때 하면 그냥 여기가 전체가 다 털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엉켜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서 말리잖아요. 그럼 이게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게 다 풀어져요. 이런 게 제대로 잘 이게 털이 풀어지면 이런 것들이 싹 풀어져요. 그냥 보시면은 다 풀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풀어져 있으면 이게 엉킨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봐줘야 돼요. 보시면은 온도 습도를 저렇게 딱 맞춰줘요. 겨울에는 24도에 45%. 이 정도가 제일 잘 말라요. 그리고 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 여기가 많이 엉켜요. 어디요? 여기 귀 밑에. 여기 거의 이게 빗질 잘 안 해주는 아이는 거의 대부분 엉켜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밑에, 이쪽에. 근데 얘는 이제 다 없잖아요. 그쵸? 네, 뭉쳐가지고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첫 단계에서 털 제거해줄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엉켜있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셀프로 목욕시키시는 분들은 여기 필이 이쪽에 필이 많이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은 귀가 계속 덮고 있기 때문에 뭉치기도 하고 피부병도 잘 걸리고요. 뭐 길지 않아요. 금방 엉켜요. 털이 여기하고 또 아래쪽 겨드랑이 있는 이쪽 사람으로 치면 여기하고 그다음 뒤 엉덩이 제일 많이 뭉치는 데예요. 귀도 이제 깨끗하죠. 처음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액대가 생각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욕하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물 뿌리고 말리고 이러면야 그럼 뭐 5만 원, 10만 원 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저희는 이제 대형견 목욕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목욕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안은 지금 여름 온도입니다. 여름 온도 27도. 저는 파카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땀 차는 것 같아요. 이열치열이 돼요. 이열치열. 이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여름 되면은 여기 안에 박스가 40도까지 올라가요. 보통 캠핑용 에어컨 있죠.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딱 이 앞에만 시원하지 여름은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할까 했는데 에어컨을 틀면 지금 이렇게 털이 막 날리는데 에어컨 필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필터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 엄청나게 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설치 그냥 버티자. 이렇게 얼굴 쪽을 말릴 때는 정면에서 하면 얘네들이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측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얘는 조금 거부가 덜 해요. 이제 목욕은 빗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됐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발 있는 데가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듬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마무리 작업이죠. 이렇게 싹 한번 만져보세요. 부들부들하죠. 아, 네. 그렇죠. 모질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은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아이고야, 아이고 예뻐라. 이게 엉켜 있으면 가다가 툭 하고 걸려요. 근데 지금 쭉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엉킨 게 없는 거예요. 귀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보통 이제 강아지들 보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이게 길게 자라면 미끄러져요. 네,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좀 짧게. 근데 이제 보통 소형견 애들은 이 안에까지 완전히 파거든요, 이렇게. 네. 완전 파요, 이렇게. 근데 이 대형견 아이들은 파게 되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다가 그 상태에는 약간 뭐 볼록한 뾰족한 돌이나 뭐 날카로운 거는 밟으면 찢어져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형견 아이들은 완전히 밀지 않고 남겨놔요, 살짝. 이게 이제 이것도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소형견 애들은 완전히 훅 파는데 얘네들은 그냥 살짝 들어갈 정도만, 요 정도로만 살짝 남겨놔요. 산책할 때도 실내에서도 생활하고 산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남겨놓죠. 이쪽 업으로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 애견 미용을 기본적인 기초반은 패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이런 거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미용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인 거 가까운 학원 가셔가지고 배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 넣어서 이렇게 확 자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찍혀요. 찍혀서 피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평으로 이렇게.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해두시면은 알아두시면 좋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주면 돼요. 목욕만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단순히 목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까지 또 해드리니까. 보시면 이렇게 아까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이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쵸?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거죠. 자, 어이구. 기다려. 아니야. 야, 거기 가면 어떡해.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보람을 느낄 때는 당연히 이제 보호자분께서, 견주님께서 이제 이를 보고, 너무 예뻐졌다고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도, 얘 다 끝나고 나서의 그 뽀송뽀송하고 예쁜 모습이 딱 보일 때, 그래, 내가 얘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씻겨줬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그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죠.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하고 같이 그 꿈, 아이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수의사의 꿈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또 이 애견 관련, 반려견 관련 뭐 이런 제 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그게 이제 꿈이죠. 코코 목욕 화이팅! 직업의 세계 화이팅!